안녕하세요. 별사장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지난해 저희 별별다방에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보다도 알차고 또 사랑스러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벌써 5일이 지났지만 이 말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 첫 프로그램의 시작은 바로 말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conversation, speaking, talking 뭐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의 대표주자 우리 아날로그 세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유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60대 선두주자 유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수많은 그 덕담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셨을 것으로 이미 진작되는 이 50대의 인기 여성 우리 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은 황 교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더 많은 소통 있으시겠네요. 아주 그냥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새해 인사 아주 부드럽게 잘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두 분 연말에 좀 어떠셨어요? 제가 보면은 이 연말 연초 되면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사회 현상이 이 SNS하고 이 카톡 이것 때문에 뭐 문자, 뭐 메시지, 뭐 톡톡톡 카톡, 뭐 까똑 뭐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떨 때 보면은 막 복사하기 붙여넣기 막 그대로 막 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뭐 진짜 인상가 아니면 디지털 쓰레기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어떠셨었어요, 여러분? 그 명절이나 연말에 좀 어떠셨어요, 두 분은? 먼저 우리 유코치님. 저는 그것 때문에 터널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다닌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딱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어떤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좀 나아요. 네. 이걸로 보내니까. 네. 근데 그 휴대폰으로 보낼 경우에는 이걸 잡고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똑같은 동작으로 잡고 2시간을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근육이 여기가 네. 단단해지면서 네네. 퉁퉁 붓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원칙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연말연시에는 시작한 그 인사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잡아요. 근데 한 30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PC로 자리를 옮깁니다. PC로 하신다.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네네네. 아유, 이해갑니다. 우리 황 교수님은 어떠셨었어요? 터널 증후군까지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인기인. 네, 인사를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결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신정,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이 있고 그리고 우정이 연결돼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 인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릴 분이 있고 또 어쩌면 제가 나중에 대답해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먼저 저에게 제가 해드려야 될 분이 연락이 오게 되면 굉장히 송구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송년회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에 뭐 파티한다고 모여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과거에는 이 연말이라든지 이게 새해가 되고 그러면 송년 연하장이니 해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고 또 우편으로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송구시가들하고 마음이 진짜 당기고 그래서 진짜 참 받았을 때 이렇게 뿌듯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실. 예, 시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요번 연말에 보니까는 이 카드를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없어요, 카드를.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좀 외국에 좀 보내려고 좀 가봤는데 어디 살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메모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보내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과학 문명의 발전에 기술의 발전인 건지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교수님?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그 카드로 보내니까 사실 우편으로 배달되는 시간이 우편 배달부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받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대체로 그 시즌 안에만 받으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워낙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보내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뭐
해피 뉴 이어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예를 들어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25일 이전에 해야지 25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25일 오후가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버리면 좀 어색하죠.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니즈에 의해서 결국에는 기술도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내는 사람이 과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예,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안 보내면은 또 보내는 입장에서는 안 보내면 이거 뭐 참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보는.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예의라든지 어떤 우리 마음의 그런 그 형식주의에 의한 그런 건지 어떤 게 이런 사회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네. 농경 사회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기와 절기를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명절이라던가 어떤 시기에 특정한 행동들을 하거나 이동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쯤 되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적 압박이 좀 있었던 거죠. 예, 예, 네. 개인에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는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더 간편한 것들, 음. 즉각적인 것들, 뭐 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탁 왔을 때 왔구나 정도만 음. 느끼는 인스턴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느낌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꼭 반드시 나쁘다고만도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거조차도 없다면은 과연 그 관계라는 부분이 어떤 매개로 형성이 되느냐라는 그런 그 의구심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엽서를 보내거나 카드를 보내면 1대1이거든요. 개인 대 개인인데 지금은 주로 인사를 단톡방에서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개톡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단톡방에서- 개톡방이라고 그러나요? 개인. 개인톡을 개톡. 예. 단체를 단톡. 예. 아. 주로 단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편리성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우리 그룹 전체에 대해서 인사한다는 의미에서 단톡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단체 톡방에 들어 있으면 누군가는 보냈는데 안 보내면 이 사람 이상하죠. 예, 예. 그 다른 멤버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 방어전처럼 되는 거고. 예.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의무 방어전 느낌이 나면서도 어쨌든 해야 될 인사니까 네네.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진정성이 없는 그 형식적이다. 네. 뭐 과연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뭐 계속 가져야 되냐.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황 교수님은 어떻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더 가까우신가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저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세를 졌거나 혹은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인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말씀도 못 전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번 참에 이번 기회에 인사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아까 단톡 말씀하셨는데 단톡에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단톡이 있어요. 네네. 조교님도 들어와 계시고 교수님들도 조교님들 뭐 조교수님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만 하루 종일 올라가는 그래서 126명이 있는 방에 126번이 우르르 가요. 네, 맞아요. 와, 그거 완전히 공예인데 진짜 카톡을 126번을 들어야 되고 야. 그래서 확인 안 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아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저 역시 단톡방에다 인사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내는 것이 126명에게 혹은 50몇 명에게 또 다른 이제 디지털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겨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좀 절충을 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인용구라도 뒷부분에 한 줄이라도 좀 그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진정성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 작년에 형님이 선물해준 그 책 덕분에 제 인생 뭐 후반전이 뭐 기름져졌습니다. 뭐
내년에도 계속 관심 가져서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덧붙여주면은 그 참 훈훈하고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니까는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문구 뒤에 꼭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뭐, 유코님 또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인상적인 메시지 같은 게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개인적인 내용을 보냅니다.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멋진 사진이나 뭐 영상을 찾아서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분하고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뭐 경과라든가 저의 근황,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최근에 뭐 아프셨던가 아니면 뭐 어떤 진전이 있었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적으면서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요. 단톡방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단톡방에는 단체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단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그분이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네. 그분한테 맞는 메시지로 댓글을 네네. 달아드려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유, 뭐 좋네요. 우리 황 교수님 뭐 특별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인상 깊었던 까똑 아니면은 뭐 덕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올해 생각해 보면요, 유난히 해 사진하고 빨간 말 사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AI로 만들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네, 약간 오타가 나와 있는 음, 형태의 그런 문자들을 많이 음,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빠가 항상 아침이 되면 적게는 한 3개 중에서 많으면 한 7개 정도의 그림 파일로 되어 있는 AI가 만들었고 누군가 올렸으나 우리 아버지가 안 만든 사진을 매번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건강히 잘 있다라는 안부 인사로 좀 받고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났던 게 저기 홍연 왕꽃이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꽃 사진인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00만 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을 보면 당신의 운이 트일 겁니다. 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아, 그 아빠의 마음이 담긴 거네요. 아, 그쵸. 네. 마음은 아는데 홍연 왕꽃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없는 꽃이에요. 아, 그 가상의 AI가 만든 해커들처럼 아. 무해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네네. 그렇게 AI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처럼 행운의 들려지. 편지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보낸 사람의 어떤 입지라던가 마음가짐도 오해될 수 있거나 곡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황 교수님 아버님은 연세가 분명히 50세 이상이실 텐데 굉장히 앞서가시네요. 이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벌써 보내신다는 게 굉장히 뭐 그 아버님 밑에 그 딸이네요, 진짜. 아주 훌륭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당신이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음. 그런 사진들을 온갖 걸 다 모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강화된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면은 올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AI 원년이 될 거라고요. 분명히 그 우리 사회에 이제 AI가 완전히 만연이 될 텐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꽃 같은 게 그러니까 가상의 꽃이고 사실 요즘 보면은 그 팝송 가수도 이 가상의 가수가 이 영어 원어를 갖다가 발음을 갖다가 하는 교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예 그런데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사는 그래서 이제는 AI도 우리가 능숙하게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았던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해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꼭 덕담이 그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그 형식뿐만이 아니라 아주 마음을 담은 온도를 좀 담아서 보내준다면은 뭐 AI가 만들었던 뭐 어떤 뭐 컨트롤 V 뭐 컨트롤 C를 했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줬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네. 사실 복사한 게 분명한 또는 다른 데서도 많이 받아보는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도 좀 식상하긴 하죠. 그렇죠. 한데 네.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생각해서
보내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게- 좀 담아주면은. 네. 예. 저는 그게 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참 올해 걱정이 되는 게 2026년도가 이게 지방자치제 선거가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문자 공해들이 있을 것인지 이거 진짜 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본인이 정말 그 주권자들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마음을 담은 그런 문자와 인사를 해야지 그 무슨 돈 비용 들어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이거는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거 이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선거 운동이 되는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육구치님, 황 교수님 올해도 변함없이 연말이라는 새해 맞이해서 그 SNS 문자, 카톡, 뭐 사진, 영상 뭐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 중에 다 형식적인 건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히 가슴에 와닿고 인상 깊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한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코치님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금년에 이제 아까 제가 단톡방 말씀드렸지만 친구 3명이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본래는 4명이었는데 한 명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3명만 남아 있는 방인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재작년 11월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은퇴하고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었나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있고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면 잘 살고 있대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살아 있다, 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문자를 해도 안 받고 톡을 해도 안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번 연말에 신년에 예. 그 친구가 거기다가 신년 인사 카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는 카드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가 둘이서 올린 새해 인사말에 응답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나 봐.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겠죠.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전화를 안 받아도 나 살아 숨쉬고 있다. 네, 걔가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는 게 그럼요. 저는 그래서 네. 좀 나아지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뭐 이 카드의 내용이나 뭐 수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응답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 먹을수록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그 관계에 단절이 되면서 스스로 고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 중장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나 살아 있어 라는 것만 해줘도 그러니까요. 옆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지 반갑고 몰랐어요. 좋고 네. 너가 같이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맞습니다. 고맙다. 네.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네. 메시지죠. 네, 아유 좋네요. 네, 우리 황 교수님. 저는 단톡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동문회에서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계신 단톡방에서 최근에 제일 어르신이신 80이 넘으신 선배님께서 에세이 같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직접 쓰셨더라고요. 네. 읽어가면서 내용도 너무 감동스러웠지만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직접 써가시면서 이걸 마련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뭉클한 마음도 들었어요. 특히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분께서 오랜 투병 기간에 계셔서 모임에는 잠깐씩 얼굴을 보이시지만 자신이 뭔가 발언을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개인적으로 전하시거나 이럴 만한 시간이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아날로그 세대로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셨더라고요. 정말 문장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에도 되게 감동받았고 그 내용들을 그렇게 써내려 가신 것을 우리에게 좀 공유해 주신 게 정말 어른다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답을 할 때 제가 썼던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글로 만들어 보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건 역시도 사실 내가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라고 좀 반성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고요. 가르칠 때는 분명히 이력서, 공용 이력서 없어요. 어느 회사를 딱 갈 거면 그 회사만을 위한 이력서를 쓰세요라고 맨날 가르치면서도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찔끔하면서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신년 인사였어요. 그 80세 그 어르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삶의 그 온기와 그 삶의 가치 그리고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런 분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아주 뭐 아름다운 사례네요, 진짜. 네. 글의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 스크롤 압박이라 그러죠. 스왑이 좀 있긴 한데 두 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뭐 저도 이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좀 길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카톡 보내면 길다고 아빠 좀 짧게 해 그러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길게 쓰는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80세 어르신의 어떤 마음인지 특히 이제 아내가 투병하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좀 공감이 가네요. 아유 아름다우신 분을 옆에 두셔가지고 같이 아름다워지는 동화되는 맞습니다. 감사한 인연이죠. 네 그런 인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육코치님 그리고 우리 황 교수님 언제나 늘 그렇듯이 2026년 변함없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저희 별별다방을 더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올해 시청해주신 우리 별별다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